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이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면서 또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 있다 이런 지적들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요번에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는 또 언제 뭐 관세나 비관세 이쪽에 또 압박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재정비하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미 양국 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회적인 그런 경제 동맹으로까지. 자, 악마와 천사가 다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이유, 이 쌀 시장 개방을 놓고 한미 간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트럼프에 이어서 이 백악관 대변인도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거듭 언급을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그런데 자, 오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자, 한국과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랄까 정치적 취직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뭐 블러핑 같은 일종의 과대적인 표현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김용분 실장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쌀 시장과 쇠고기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래도 정치 지도자로서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뭐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제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자동차와 쌀을 구체적으로 직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물품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뭐랄까 미국의 자신의 지지층들이 사실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이 지금 뭐랄까 제조업이 무너진 곳에 이 노동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쌀을 재배하는 그 농민층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한 지지층이기 때문에 한국이 큰 하나의 뭐랄까 큰 손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랄까 좀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지금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중요한 거는 협상을 책임을 진 강요들 간의 대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우리 협상 과정에서의 뭐 녹취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나름대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지금 이 알 수가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무게를 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쌀 개방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앞서 대통령실에서는요. 한국과 미국 인지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인식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 사항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디테일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정호김 의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정책실장의 말한 그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협상 자리에는 없었지만 이번 협상 자리에 쌀하고 소고기 얘기가 안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변인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로서는 특히 농산물 중에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고기 시장은 솔직히 다 개방돼서 더 개방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비관세 장벽, 즉 30개월 원령 이상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거든요. 요걸 지금 교묘히 그 발언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다 쌀 시장을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로 우리가 보호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과연 미국이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양해하면서 쌀과 관련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두 번 겪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 자꾸 정부 주장으로 이런 강고한 입장이 나오는
나오면은 나중에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요걸 레버리지로 딴 걸 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그 인사 중에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그런 발언 정도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천사 디테일에 없어요. 천사는 아주 명쾌합니다. 명쾌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끝나자마자 역사적인 대협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 그 협상 당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니네 최고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뚫고 들어갈 여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디서 어떤 잽이 날라올 수가 없다라는 경각심을 갖는 게 매우 예. 중요하다. 그래서 쌀하고 소고기 절대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엣지에 천사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만간 열릴 예정의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미국이 농산물 등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정호김 의원은 봤는데 미국이 압박을 가할 경우에 우리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트럼프가 이제 막 요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걸어서 한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바로 직전에 일본이 협상을 타결했고요. 네네. 유럽연합이 협상을 타결했거든요. 예. 일본은 15% 관세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네. 유럽연합은 15% 관세에 6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한국은 이제 15% 관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네. 실은 일본의 협상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라는 사람의 말이 되게 재밌어요. 5,500억 달러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실은 최대 금액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가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대출이라든가 보증이 등등 다 포함된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우리가 협상은 절반은 대내적 협상이고 절반은 대외적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국내 본인들의 정치적 지지층까지를 하면서 약간 앞에서 우리 차 교수님 말한 것처럼 블러핑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과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한 거기 때문에 실은 협상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잘 타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이러저런 농산물 같은 거를 추가로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 실제로 높아 보이진 않고 왜냐하면 이미 99.7%를 이미 개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거 이외에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등등의 점에서는 뭔가 좀 이제 완전히 다른 판으로 네. 다른 판으로 이제 이러저런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고비에 그중에 한 고비를 넘었다고 봐서 그러니까 고비가 끝났다기보다는 예. 다음 고비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도로 대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음 고비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나와 있는 건 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보시기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망록을 작성해 놨다고 하는데 양측이 거기 어떤 예.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논의 안 된 것들은 우리는 이거 안 건드리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논의 안 된 것들은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거. 네. 뭐 방위분담금이나 아니면 국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되는 현안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런 말도 써놨어요. 추가 투자 규모는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추가 투자 규모 앞으로 얼마가 될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쌀, 소고기도 있지만 사과 등 농산물의 검역 단계, 이 검역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예. 그게 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 이제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아까 대표가 말한 것 중에 일부러 서면 합의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우리가 외교적 협상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협상의 타결은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문서로 합의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무언의 합의를 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변호사님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문서로 합의하자라고 말하면 네네. 오히려 아젠다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우리가 이걸 방어하는 아젠다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 거를 더 관철하는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쭉 지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해석이 다르니까. 지킬 이게 거에 결국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를 그냥 명확히 열어두고 가는 거죠. 의제로 끌어내서 어.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 쌀과 소고기 같은 거는 의제로 끌어내서 명확한 그럼 미국한테 프로그램을 유리하게 얘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일부러 문서로 합의를 안 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